네, 여러분 주요 내빈께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전중선입니다. 오늘 저희 기업 시민 성과 공유회장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분의 초청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입장하신 SK 최태원 회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최태원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최태원 회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포스코의 새로운 경영 이념인 기업 시민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태원 회장님께서 강의해 주실 주제 역시 사회적 가치와 기업 시민의 미래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최태원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태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니 제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정우 회장님께서 초대도 해주셨고 또 좋은 자리인데요. 기업이 시민이 되는 이런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면은 도대체 이 도움이 될까 좀 고민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쉬운 얘기로 하려는데 이게 주제가 쉽지는만은 않습니다. 이게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뭐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솔직히 조금 사람마다 이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SK에서 하던 방향은 이런 것이었는데요라는 좀 소개도 드리면서 저희도 포스코와 같이 기업이 드디어 이제 시민이 되는 이런 그 형태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또 혼자서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 다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 시민으로 거듭나서 어찌 보면 저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최정우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흔쾌히 저도 수락을 드렸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을 마치고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원래 이 역사, 기업의 역사, 특히 주식회사라는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교과에서 배웠던 동인도 주식회사 아마 이런 게 제일 먼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한 400년 가까운 역사를 겪으면서 주식회사는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자본도 모으고 리스크도 쉐어하면서 책임도 한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주식회사라는 방법이 선택되어 왔고 또 400년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게 저희 기업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다 보면 기업이 단순히 그냥 돈만 버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또 돈을 벌면 저희는 세금을 내죠. 세금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저희도 하고요. 뭐 이게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세금을 다 내십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나면 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은 왜 냅니까? 세금을 왜 내십니까? 내라고 하니까 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원래 세금을 내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서 우리 개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국가 전체가 하기 위해서 그 재원이 모여야 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는 안보라든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 복지 뭐 이런 문제들을 교육 뭐 이런 걸 저희 대신해서 저희 정부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세금을 냈던 거죠. 기업도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니 이미 저희는 책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트렌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들에서는 사회가치, 기업 시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가 생겨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트렌드에 쫓아서 가야 한다 이런 마인드를 다 어느 정도는 다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가치를 추구해야만 한다 혹은 이런 트렌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긴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은 뭐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할 거야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행동을 세로간에 하다 보면 항상 저희는 컨플릭트 혹은 딜레마 시츄에이션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딜레마 시츄에이션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가려면 저희의 왜 이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첫째 아주 심플한 이유는 최근에 보면 사회 문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화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깊어지기도 하고 확장도 됩니다. 사회 문제, 뭐가 사회 문제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기아, 뭐 혹은 뭐 질병, 뭐 이런 전통적인 사회적인 문제 뭐 있었지만은 최근에 일어나면 훨씬 더 큰 다른 종류의 사회 문제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교육 혹은 젠더 간의 문제, 뭐 경제 양극화에 대한 빈부격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 이외에도 저희가 뭐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뭐 100가지 1000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새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몇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태평양에는 한반도에 지금 6배 사이즈인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죠.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이라서 기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300만 명이 된답니다. 실업도 심각합니다. 세계 청년 인구 18억 명 중에서 5억 명이 실업이거나 불안전한 고용 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의 90%가 개도국에 있는데 이 중에 3%만 점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의 교육 기회가 없습니다. 일단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사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된 거는 이제 여러분의 발생 속도하고 우리의 해결 속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는다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요새 힘들어, 현대 사회가 힘들다고. 솔직히 저희는 경제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서 풍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풍요 속에도 노래 제목이 있죠. 뭐 풍요 속의 빈곤, 뭐 과거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그 노래를 아는데요. 사회 문제 발생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빨간 해결 속도는 밑에처럼 됩니다. 그러니 점점 사회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온갖 종류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을 하니까요. 저 문제 해결 속도를 빨리 가든지 발생 속도를 줄이든지 해야 저희가 생각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느리고 해결 속도를 빨리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지금 현대 문제라고 보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풉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의 역할이 또 이 강조가 됩니다. 솔직히 이건 기업뿐만 아닙니다. 뭐 정부나 뭐 기타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 문제에 참여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가 고객의 테이스트가 상당히 까다로워지죠. 환경 파괴적인 기업 제품은 사지 않을 거야. 과거에는 시장이 돌아가면 저희가 공급과 수요에서 가격이 싸면은 사는 거였어. 이게 우리가 배운 경제학이고, 우리는 시장이 그렇다고 믿고 있었는데 요새 시장에 가보면 싸다고 팔리지 않습니다라는 문제죠. 싸려면 진짜 싸야 됩니다라는. 그래서 고객이 변한 겁니다. 정부도 변합니다. 정부 혼자 이 세금을 가져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이 문제를 혼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도 같이 좀 풀자. 그래서 NGO서부터 뭐 여러 가지, 과거에도 전통적으로 많은 재단 활동을 하거나 NGO들이 존재를 했었지만은 이젠 더 많은 사람이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 들으시다시피 뭐 ESG 뭐 이런 거는 이젠 투자 쪽의 세계로 가면 거의 기본입니다. 유럽 가면 ESG 펀드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ESG 안 붙는 게 이제 없습니다. 무조건 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붙이면 이제 돈 모금도 잘 안 되는 이 형태로 바뀝니다. 그 ESG 펀드를 만들었으니 최소한의 엔바이러먼트, 소사이티, 가버넌스를 따져서 저희가 투자하는 투자자의 행동이 바뀝니다. 과거의 시장은 그런 게 어딨냐? 돈을 투자하면 리턴이 많이 주는 곳으로 나는 투자하는 거다. 투자자는 그것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투자자도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에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사회 문제를 좀 더 해결을 해야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죠. 과거에는 우리가 사회에 뭐 그냥 기여하는 거를 좀 하면 되잖아. 속칭 저희가 얘기했던 과거의 CSR, 뭐 Corporate Responsibility를 우리가 책무를 잘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그 단계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트렌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 발전입니다. 뭐 너무 다 아시는 얘기고 뭐 매일 신문에도 나오죠. 급격하게 기술 발전이 됩니다. 이 기술 발전이 기업 환경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킨 걸까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기업 시민 또 특히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는 어떤 변화가 이 안에 숨어져 있을까요? 다음. 사실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건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합니다. 뭐 아주 옛날 우리의 역사를 보다 보면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마차 관련 일자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부도 사라졌지만 마차를 만드시는 분도 사라졌고 말을 길리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말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제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없어졌고요. 덕분에 또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서 자동차는 옛날엔 다 이렇게 철로 많이 만들어서
철의 사용량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니까 제철소도 많이 이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다고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새로 얻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변한 거죠. 긍정적인 임팩이 있고 항상 부정적인 임팩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저희가 뭐 AI가 새로 옵니다 그러면 항상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가져갈 거야 이런 식의 이 어떤 fear가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저희가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 발전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저희는 이 변화에 적응을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변화 중에서 재미있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의 하나의 초점을 제가 맞춰보면은 디지타이제이션입니다. 기술 발전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기술 발전은 ICT의 발전이고 ICT의 발전들이 디지타이제이션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지금의 스마트폰은 아마 그것이 한 20년 전에는 다 슈퍼컴퓨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많은 디지타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거래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건 많거든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린 직접 민주주의를 거의 못하고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한꺼번에 다 모여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논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트랜잭션 코스트가 너무 큰 거죠. 다 모여서 뭔가를 행동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데 코스트가 너무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지금도 여러분이 피지컬리 이 안에 다 모이신 것만 하더라도 저희는 상당히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솔직히 이 일을 디지타이제이션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SNS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좀 올드 패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생각해보면 이 디지타이제이션으로는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게 무조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용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라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제가 좀 강조해서 과장된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을 파괴합니다. 시장이 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학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어떤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해서 그게 시장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아닙니다. 디지털 월드로 들어가니 그 안에 그렇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SNS를 하다가 보면은 친구가 추천했던 그냥 새로운 제품을 보고 야 그거 좋았니?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또 사기도 합니다. 굳이 그 비용 그게 얼마냐 어떻게 되냐를 정말로 공급과 수요로 쫓아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 활동들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통합이 되죠. 완전히 하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개별적인 시장들은 다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디지타이제이션이 변화하면서 그 변하는 이유 중에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과거에는 정말 피지컬리 제가 어딘가를 갔어야만 되고 누군가 공급자를 만났어야 되는 모든 행동과 얘기들이 전부 비용화가 다 줄어서 움직이는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젠 이 세상이 무엇을 없애기 시작하냐? 우리가 나눠 있어서 자, 요거는 무슨 자동차 시장, 요거는 석유 시장, 요거는 뭐 남자 바지 시장, 핸드백 시장, 신발 시장 이랬던 이 얘기들을 다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냥 소비재 한꺼번에 삽니다. 공급재 한꺼번에 들어옵니다라는 형태로 이게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죠. 또 이건 뭐 어떤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냐 하면은 과거에는 무차별했습니다. 디맨드 우리가 수요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가격만 맞춰주는 우리는 구별을 뭘로만 하면 100원일 때 살 사람, 90원일 때 살 사람, 80원일 때 살 사람 이런 정도로밖에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어떠한 환경 가치를 주어서 하는 고객인지 혹은 가격이 싼데 어느 정도 싸야지만 이게 사는 사람인지 혹은 다른 가치 나는 이 기업이
무슨 사회에 어떤 새로운 공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난 이 기업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해서 한다는 새로운 가치들을 반영을 시킵니다. 즉 고객이 분석 가능해졌다는 걸로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라 지금 얘기를 칭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개별 고객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어떻게 들어왔냐? 공급자 한 사람이 수요자 한 사람하고 1대1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아주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와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가 만나서 가격으로 만든다는 가격으로 결정지어서 시장의 공급량을 결정짓고 소비를 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시장의 개념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1대1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생각하면 이제는 공급자가 또 혹은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원합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원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돌아가면은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의 페인 포인트와 맞닿아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나는 옷을 사는 거지만 난 이 옷을 사고 쇼핑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나는 아이를 육아를 봐야 되고 내 애를 테이크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 거기로 들어가 있더니 실제로는 옛날같이 쇼핑을 그렇게 오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객의 페인 포인트면 한꺼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돼 움직이는 거죠. 혹은 반대로 들어가는데 그 육아의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해결해 드려서 좀 더 넉넉하게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뭔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소비한다는 거죠. 이제 과거 얘기와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소사이티에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폰 안에 안드로이드를 다 움직이고 있는 구글은 이 전혀 다른 형태로 이 사회적 가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매년 구글 I/O라는 개발자 연례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CEO와 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자기네 연례 전략을 쫙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커다랗고 많은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올해 5월달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슬로건과 함께 장애인 접근성만 얘기했습니다. 딱 한 가지 사회적 문제 장애인 접근성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구글이 이렇게 할까요? 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라는. 뭐 이들이 정말 나는 여기만 정말 포커스하는 너는 정말로 장애인 문제에 포커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갔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15% 정도를 장애 15%나 장애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글한테도 아주 중요한 고객이 되고 장애인을 위한 기술에 투자하는 사업 전반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자기네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공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긍정적이고 난 이렇게 좋은 회사입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돈 버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까? 그럼 돈을 버는 행위는 완전히 세컨더리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돈을 버는 게 자기의 넘버원 프라이어티라는 걸 망각을 하고 이제 장애인 을 잘 돕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글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니야, 구글은 아직도 이건 뭔가 돈 버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 근데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장애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그 자체도 저 안에는 돈 버는 전략이 숨어져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숨어져 있죠? 우리 의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이게
구글을 만나면 저도 물어보죠. 왜 그랬는지. 제가 뭐 다 대답을 해서 구글을 대변하는 게 딱 적당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느끼는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저게 돈 버는 얘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 저 많은 IoT 연례 행사를 불러서 이게 수천 명, 수만 명을 데려오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모든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시사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업에게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굳이 제가 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글의 얘기 이걸 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냐, 왜 기업 시민이 되는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시면 돈을 못 버십니다. 난 여태까지 돈 벌던 대로 그냥 계속 돈을 벌 거야. 이게 이젠 통하지 않는 세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왜? 고객이 아니요, 나는 다른 가치도 다 원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딜리버리 할 게 딱 하나밖에 없군요. 그냥 제품 그 자체. 근데 그 제품도 어떻게 만드신 거죠? 환경을 오염시켰나요? 아니면은 이 노동을 혹시 어떻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정 거래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표적과 얘기들이 우리한테 뒤에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이제 그 뒤에 스토리가 없는 한은 나는 그냥 물건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냥 사세요라고 생각하는 이 얘기가 이제 잘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저희 얘기를 좀 드리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저희도 살기 위해서, 솔직히 생존을 위해서 저희 글로벌 트렌드에 열심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저희는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엔 저희는 KPI도 바꿔서 KPI도 50% 정도쯤 집어넣고요. 사회적 가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을 하고요. ESG 리스크도 대응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저희도 이 변화가 아주 달가워서 좋아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변화가 달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은 변한 거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얘기처럼 하는데 차라리 이제 변하는 자체를 좀 즐겨가자, 이런 애티튜드를 저희가 좀 바꾸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기술이고 공유 인프라,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측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며칠을 두고 저희도 이걸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포럼도 해갖고는 이것만 갖고 며칠 계속 저희 포럼을 했던 얘기들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 문제 해결에 디지털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겁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봤지만은 저희의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젠 시장은 사라졌고 고객만 남으셨습니다. 각각의 고객이 어떤 가치를 정말로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사회 문제라 하더라도 환경 문제 다들 환경 문제 중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중요한 정도가 아까 이제 데이터로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난 환경 문제가 난 10,000원짜리야.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이젠 10만 원대도 난 환경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는 거죠. 이젠 다른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환경 문제를 접근을 해나가고 해야 되는지, 우리도 어떤 정도쯤의 제품과 얘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찾아 나가는 겁니다. 찾기 위해서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써야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든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포스코도 그렇고 SK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고객이면 개인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찾아가 본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B2B 같은 걸 하다 보면 상대가 기업인데, 내 고객의 상대가 기업인데 저 고객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가치나 얘기는 무엇일까? 그냥 역시 그들은 돈 벌기 위한 거였으니까 싸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고, B2B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의 다가온 뚜렛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2C냐 B2B냐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내 고객이라는 거를 이해를 정말 잘 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객 분석을 잘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디가 고객이냐라는 걸 잘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고객입니까? 과거에는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을 고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주 좁은 의미죠. 이젠 협력업체도 저희는 고객이라고 정의를 바꿉니다. 하다못해 저희의 주주도 고객이라고 이제 저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건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다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 저희가 내놓은 주식의 상품을 계속해서 사 주시는 분이고 아직도 계속 소유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소비를 계속 하시는 분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낸 금융 상품이 점점 가치가 있도록 그분한테 매력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 드려야 되는 게라고 생각하면 금융 고객이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눈을 바꾸셔야지만은 이제 고객의 정의와 컨셉이 좀 더 나오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가 이제는 중요한 얘기로 바뀝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걸 혼자 하자니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까지 포스코에서 초청해 주셔서 여기를 왔던 것 중에 저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 SK 혼자서 못하겠습니다. 어떤 건 힘듭니다. 그러니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스코도 혼자 하시기 힘듭니다. 이게 우리 크잖아, 대기업이잖아. 아니요, 그 대기업이 이제 글로벌 세상과 얘기를 상대하니 지금 대기업이라는 건 그냥 바이 데피니션상 상법에서 얘기한 대기업이라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이즈와 얘기와 이 얘기가 정말로 하려면 진짜 커야 됩니다. 진짜 큰 데이터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진짜 큰 데이터를 만질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작은 겁니다라는 거죠. 이름자에 대자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큰 건 아닙니다. 제 이름도 태자가 들어갔지만 무조건 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유무형 자산을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유라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를 한다고 다 공짜로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공유라고 얘기하면 남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난리지, 내가 가진 데이터, 내가 가진 아이디어, 내가 갖던 경험, 네트워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지만은 이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아까처럼 트랜잭션 코스트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쓸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시작하면 이젠 공유되는 자산들이 생깁니다. 포스코도 엄청난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산을 어떻게 쓰시느냐? 포스코만 쓰십니다.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쓰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미 우리는 B2C 세상에서 보면은 혹은 또 P2P 세상에서 쳐다보면 이젠 공유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이미 다 여러분들 공유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 압니다. 자동차를 공유한다, 옷을 공유한다, 요새 부엌도 공유한다, 여러 가지 공유 형태를 해오셨던 거죠. 그 공유를 하는 룰과 얘기들이 어떻게 깔려서 움직이느냐인데 아직 희한하게도 기업끼리는 잘 안 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나만 내 익스클루시브리 독점적으로 쓸 거야. 근데 자산의 효율도는 떨어지는 거죠. 사이즈는 큰데 이게 계속되면 돈도 잘 못 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쓰시고 얘기를 하려면 이 어셋을 쉐어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쉐어하는 나라, 더 잘 쉐어하는 이코노미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소사이어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쉐어할 수 있는 유무형 자산을 잘 쉐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측정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여러분이 다 측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10,000원이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주시면 그거 10,000원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는 희한한 게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를 옆 사람한테 주거나 바꾸거나 뭐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다릅니다. 나는 그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사람이 봤을 땐 나는 소용이 없다고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측정을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측정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측정이 시작돼야 관리가 되고 목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자는 거는 물론 뭐 좋은 일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순서와 얘기를 안 맞추면은 우리는 어디다가 우리의 갖고 있는 중요한 시간이나 리소스를 넣을지를 모릅니다.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발달해서 움직이는데 각 사회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내 고객 중에 정말로 고통받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풀기 위해서 내 리소스와 시간을 쓰려고 생각하면 그게 프라이어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측정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아무데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원래 기업이 했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돈 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엄청난 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움직였습니다. 사회 문제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경제적 가치 만들듯이 분석하고 측정하고 관리해야 이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측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게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이게 스탠다드가 없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저는 얘기되는데 그때 제가 대답하던 대 말은 그랬습니다. 옛날 경제적 가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스탠다드는 없었습니다. 400년 전 주식회사 생겼을 때 그때 뭐 거의 복식 부기조차도 잘 없었습니다. 네 부기와 내 부기는 다 다른 거였죠. 재고가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냐고요? 그런 거는 아예 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재는 걸 연구하고 움직여오고 공유하고 움직이다 보니 이제 스탠다드도 생긴 거죠. 지금도 기업 어카운팅을 너무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기업 어카운팅 갖고도 재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되는 게 되게 길이 먼 거죠. 어카운팅 교수들과 계속해서 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자기들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잘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재는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인데 사회적 가치는 이제 걸음마라는 거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재기 시작하면 발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리소스를 어디다 먼저 넣을 거야라는 어떤 자기의 기준선이 하나씩이라도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경제적 가치처럼 사회적 가치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미 다 발표한 숫자인데요. 이게 뭐 저희가 많이 만들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게 베이스 이어가 되니까 이게 내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변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해 나갈지 저희는 목표를 세우고 얘기를 하려니 무언가 하나를 기준연도를 세워서 측정한 거고 그 기준연도가 해픈투비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재봤습니다. 아직 이 잰 건 상당히 러프한 겁니다. 뭐 이게 되게 잘 잰 거다 이렇게 누구한테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쟀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지금 강조드립니다. 경제 간접 기여 성과로 돼서 고용하고 배당하고 납세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뭐 이게 한 18조쯤 됩니다. 비즈니스 사회 성과를 재보니까 마이너스 2조 3천억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비즈니스 성과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더니 환경을 저희가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 환경 파괴해서 CO2 만들고 오염시키고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하니까 실제로 보면 그게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됐었었는데 2조 4천억이 넘고 2조 8천억 정도 됐었는데 나머지 비즈니스 성과 딴 데서 좀 얻었던 거를 까서 아직도 이 네거티브 넘버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했던 사회 성과 들어왔던 뭐 약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만든 성적표죠. 솔직히 이제
그냥 이렇게 그룹 전체로 잰다 이게 별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숫자들을 다 더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는지 저희도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숫자는 자꾸 만들어 봐야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 좋다 이 얘기하면 저희도 또 고치고 바꾸겠죠. 그렇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한번 포스코도 저희가 아주 러프하게 해봤습니다. 뭐 이 숫자가 맞는다고 저도 보이진 전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저희가 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 재기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요, 밖에서 재면 그냥 어떻게든지 저희 잣대로 보면 그냥 재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성과, 사회 측정 뭐 했던 다는 잘 못 쟀습니다. 단지 뭐는 잴 수 있었냐면 과거 3년 동안에 들어왔던 고용과 배당과 법인세, 뭐 이건 금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쟀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2.8조 정도의 어쨌든 이 포스코만 그렇습니다. 포스코 주식회사만, 그룹 전체로 하시면 이제 훨씬 더 아마 크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더 늘리겠느냐,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이렇습니다.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야 이 텍스도 많이 내시기 때문에 돈들 많이 버셔야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안에 보시면 사회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이 모양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도 많이 주셔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 가치가 올라가는 건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로 지금 이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이 임금은 비용이야라고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늘려서는 안 되는 거지, 돈을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제는 그게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임금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어쨌든 비즈니스의 이 사회 성과가 올라간다는 거죠. 사업을 통해서 이 사회 성과가 올라가는 건 나쁜 일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밸런스는 있어야죠. 뭐 어느 하나를 위해서 뭐 모든 하나를 다 희생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 우리는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지에 대한 목표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그냥 이익을 맥시마이즈 해라라고 생각했던 거는 행동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기가 스틸에 관련해서 설명도 좀 제가 와서 좀 들었습니다. 기가 스틸을 좀 연구를 했더니 기가 스틸에 들어갔던 올해 고객에서부터 나오는 1,500억과 사회 전체의 효과가 942억이 돼서 올해 한 해만 기가 스틸 하나만으로 포스코는 한 2,500억의 사회 성과를 창출하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계산해서 이걸 들어가다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 줬냐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금 만든 것이냐라는 걸 측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미 뭐 상당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언가를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의 좀 아픈 점을 말씀드렸죠. 저희가 에너지, 화학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결국 보면 저희는 아무래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를 끼치는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한 걸 저희는 이제 타겟팅하는 목표를 세워 봅니다. 뭐 목표니까 도달 못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가봅니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기업의 전략이 되고, 우리의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그린 밸런스 전략을 세워서 2030년까지는 어쨌든 그린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우린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offset을 시켜서 그린 밸런스를 만듭니다라는 뜻으로 2030년까지는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뉴트럴해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또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작지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사회 가치,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가치도 같이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봐라라고 했더니, 뭐 혁신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지만은 뭐 항상 궁합은 통한다고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SK텔레콤의 T맵 을 보면 운전 습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운전 습관 갖고 그다음에 보험회사하고 맞춰서
보험료를 깎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운전 잘하시는 분은 보험료 혜택을 많이 덜 내시는 얘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험도가 많은 운전 버릇을 갖춘 사람은 오히려 보험료를 올라가는 효과가 갖게 되면은 실제 사회 전체에서 보시면 이제는 운전을 내가 내 차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환경에도 좀 CO2도 덜 나오게 만들고 사고도 덜 나게 되고 교통도 잘 지키는 그런 그 질서가 잡히는 거야.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저희가 만들어내서 그렇게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모델을 저희 혼자만 못 만드니 보험사와 같이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별로 안 했을 행동을 적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모르죠. 아마 T맵의 고객이 늘어나거나 혹은 더 이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더 깊어져서 저희도 다른 또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재미있는 사례들은 더 있습니다. 보험하고 생각하니 저희는 요금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K텔레콤은 텔레콤 그 앱을 써서 걸으시면은 걷는 만큼 통신료를 깎아드립니다. 그럼 손해 나지 않습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통신료 보조를 받는 그 얘기가 다른 저희는 보험사와 연계를 해서 보험 상품을 파는 얘기로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걷고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 운동량을 갖는 사람인지, 얼마나 레귤러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생명보험이나 건강 문제에 저희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얻은 만큼 저희는 커스터머한테도 돌려드리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뭔가 변화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회 가치를 새롭게 만들고 움직이는 거 귀찮고 어렵고 잘 모르겠습니다. 싫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싫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할 수 없으면 이제 즐기셔야 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들어가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경제적 가치와 트레이드업, 즉 충돌이 납니다. 하나를 하려니 하나가 희생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 많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아까 보신 혁신의 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를 조금 더 우리가 쓰고 데이터나 얘기를 좀 더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모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셔서 저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저거 사회 공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내 있는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난 재원이라는 걸 쓰는 거죠. 돈을 쓰고 나면 아무래도 돈 버는 데서 아니면 덜 벌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 공헌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젠 고객한테 가치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회의 가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럼 그냥 사회 공헌은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약간 고객을 재정의하시면 잠재 고객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 공헌 뭘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잠재 고객에 대한 투자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이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투자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가치는 그냥 누굴 퍼준다 이런 스타일의 도와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는 보면 내가 필요한 내 고객들한테 나는 그다음에 서로 간에 뭐랄까요? 이 가치를 서로 간에 주고받기 위해서. 왜? 고객이 가치를 많이 가져야 여러분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고객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고객한테 가치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사회 가치를 잘 만들어서 고객과 쉐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까지 얘기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깁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혁신이 어렵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혁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 혁신에 대한 포인트를 잘 못 찾아서 그런 건데요. 아까처럼 고객을 좀 더 아시면, 깊게 아시면 아실수록 혁신에 대한 포인트가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질문 많이 받을 때 이러죠. 신규 사업할 때 그렇게 엄봉덤봉 하지 않습니다. 저희 마켓 스터디 덜렁 해보고 바로 투자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그렇게 집행 안 합니다. 저희 베타 테스트니 뭐 파이럿 테스트니 제품 개발서부터 과연 이게 고객이 원하는 건지 우리는 수도 없이 돌다리 두들기면서 갑니다. 같은 워치죠.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건데 사회적 가치를 찾고 얘기를 할 때도 이 가치가 정말 고객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어필되는 건지를 잘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혁신하고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점프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무분별한 신규 사업을 벌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 얘기를 잘 모여서 스터디를 잘 하셔서 이 혁신, 사회 혁신도 그런 의미에서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했는데 이게 답으로 휙 넘어가 버리네. 구성원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태까지 원래 우리가 해왔던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성을 바꿔서 이런 새롭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업 시민이 되자라고 얘기를 냈었을 때 그게 도대체 뭔데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가 하던 관성의 무엇인가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성을 바꾸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많은 경우에 리더들께서 이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리더의 반대이신 팔로워들께서 뭐 그래 리더 네가 먼저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가져가시면 이게 리더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솔직히는 전체 여러분 구성원들과 이 얘기가 왜 좋은 건지를 우리가 갖는 이 인식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줘야 됩니다. 솔직히는 저도 사회적 가치 얘기를 하고 뭐 했던 게 솔직히는 이 실험을 시작하고 들어와서 계속했던 게 아마 한 9년서부터 했던 얘기니까 이제 한 거의 10년째 다가옵니다. 그렇게 길었나요? 저한 누군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천천히 하실 때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인식도 되고 좋아진 걸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해서 이제 변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변하게 되면은 다신 또 그 자리에 잘 관성에 의해서 안 돌아갑니다. 이게 뭔가 좋은 걸 알았거든요. 알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급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바꾸라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당장이 좀 어렵습니다. 이 당장이 어렵다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냐면 솔직히 제가 그걸 여기다 썼는데요. 무엇인가 우리가 변하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시키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척만 하다가 끝납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동의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단계를 좀 넘었으면은 뭔가 믿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커미트먼트입니다. 좋아, 난 할 거야. 어쨌든 액션이 난 수반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져가실 때 드디어 이제 인식의 전환과 이제 집단의 힘, 조직의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면 아무리 리더가 혼자서 이걸 끌고 나가려 하더라도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최 회장님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 회장님도 인간이시고 하다 보면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서포트도 같이 하시고 여러분이 같이 움직여주시는 이 코미트먼트를 같이 보내주셔야 이게 기운도 나고 또 진짜 효과도 나고 또 확산도 좀 쉬워집니다. 이게 누가 혼자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세상 변화 많았는데 그 많은 변화를 좀 몇 번 겪다 보니까 그 몇 년 있다가 보니 쑥 사라지대. 그러니 지금의 변화도 뭐 몇 년 있다가 보면 또 사라질 거야. 없어질 때쯤 돼서 다시 그때 되면 원위치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 괜히 지금 쓸데없이 너무 트렌드에 앞장선다고 그러고 가는 건 옳은 일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에 물론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그런 변화의 종류는 아닙니다. 이건 한번 시작된 것이고 이 시작된 변화는 아마 현대사회에서 계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포스코가 하신 기업 시민이 되다의 이 초이스는 아주 시적절하시고 좋으신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변한다 하더라도 이 포스코는 계속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셔야 되니 이왕 할 일이 되면 지금부터 열심히 잘해서 우등생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도 많이 법니다.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영화가 선순환이 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전략은 그냥 기업 시민이 된다는 전략은 평가로 보면 브레이크트루 전략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브레이크트루를 한 것입니다. 뚫고 나간 거죠. 천장을 깬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나는 돈을 벌 거야. 여태까지 하던 일을 할 거야. 나는 지금 뭐 제조업이었어. 우린 철강업이었어. 뭐 이 얘기로 들어간 걸 다 깬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여를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객과 같이 더불어서 지금도 보면 with 포스코 안에 피플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소사이티도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간 숨어있는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얘기들은 지금 있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했던 그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계속 되겠죠. 하지만 더 좋은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신 브레이크트루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브레이크트루 전략을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하시면서 저희와 같이 해주시면 훨씬 우리가 브레이크트루의 그 스피드와 얘기가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최태원 회장님 오늘 그 열정적인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정말 오랫동안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런 고민과 진정성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특히 그 사회적 가치나 기업 시민이 이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참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정말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질문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두세 분 정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저 이쪽에 마이크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월요일실의 이동준 과장입니다. 먼저 그 회장님 강연 참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말씀드리면 그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SK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셨는데
그 회장님과 SK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희 선대 회장님께서 만들어내신 저희는 SKMS라는 게 있는데 기업은 영구히 존속 발전해야 된다 이래서 최종이라는 말을 저희는 쓰지는 않습니다. 목표 자체가 영구히 존속하고 발전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는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기업이 돼야 지금처럼 사회 가치도 많이 잘 만들고 경제적 가치도 더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해서 행복한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제 목표라고 저 개인으로서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SK 쪽에 오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이해관계자의 행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밖에 나가선 저희가 사회적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이 저희 안에 들어오면 저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그러니까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남의 행복을 뺏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목표와 삶이 저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와 얘기들은 다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한두 개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분. 예,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운영그룹의 김가은 대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회장님께서 생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생신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오늘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다양한 그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 기업으로서 추구해야 할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포스코 직원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짚어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포스코도 아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낼 겁니다. 요새 화두는 모든 기업한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걸 묻습니다. 근데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 안에 지속 가능한 회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기여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고객이 계속해서 우리의 제품을 써주고 얘기해서 저희 선순환이 돌고 저희도 계속 돈을 벌 수 있고 모든 이 경제적 이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지속 가능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다시피 저희 현대 사회가 상당히 지속 가능점과 상당히 멀어져 가고 저희를 둘러싼 환경 문제, 지구적 문제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세상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여기에 아까처럼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고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이 연합되고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좀 더 나은 최소한 그래도 당장 무너지지 않는 이 소사이티를 저희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기업의 하나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포스코 전기전자 마케팅실 김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직접 그 사회적 가치가 실제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그 사례들을 직접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요.
그렇지만 기업 특성상 계속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그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여기는 이 문제들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인 게 이거 경제적 가치, 우리는 돈 버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와서 그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부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건 사회공헌 부서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냥 그거 하는 사람한테 맡겨두면 되지 않나요? 우린 돈 버는 거 원래 잘해, 우리가 해야 하는 거 거기다가 집중하시지요라고 생각하는 게 저로서는 이제 제일 어찌 보면 그 인식을 깨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자꾸 그 남의 일로 만들려고, 내가 변하기 싫으니까 네가 변해라. 무슨 영화에도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 얘기처럼, 예. 남더러 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걸 인식시키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항상 블락이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은 그다음에 이런 식의 뭐 냉소주의 뭐 그런 거 하는 건데 또 유행하나 보다. 뭐 언제든지 매니지먼트가 뭐 바뀌거나 뭐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마다 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걸고 난 다음에 이러고 바뀐다 저러고 바뀐다 뭐 이 얘기를 하다가 좀 있으면 흐지부지 되고 없어질 거야. 이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이제 인식의 제일 어려운 이 챌린지입니다. 솔직히 조직에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냉소적인 거죠. 되나 봐라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네. 열심히 하려는 사람마저 이제 마치 기운 쭉 빠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뭐 새로운 어떤 퀵윈을 만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작은 어떤 이그젬플 갖고 또 그거야 작았으니까 하는 얘기가 되지 크면은 안 된다고요. 또 뭐 이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꾸준히 한다. 꾸준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건 저희는 뭐 정관을 바꾼다, 정관 안에 그냥 박아버린다, 뭐 이런 식의 이걸 하다 보면 누구래도 저희가 끝낼 수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 니네 정관 이렇게 바꿔놓고 왜 이런 건 안 하냐 하고 주주가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 이사회 뭐 사회이사들도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경영자도 누가 새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었던 듀티 자체를 안 하는 건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제가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타운홀 미팅들을 이제 해갑니다. 그래서 호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갖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정말 이걸 추진하는데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을 해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가 보면 뭐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이 있어서는 아닌 거고 모든 노력을 조금씩 꾸준하게 계속해서 영위해서 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 이미 계획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최정우 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기념 촬영하시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2층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직원분들은 2층으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층 출입구 쪽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